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윤석열 인수위가 부동산에 대해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부터 완화하나 이런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사실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화시켜 놨는데 그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법을 바꿀 때는 국회를 통과해야 될 것들이 있고 아니면 행정부에서 자치적인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안전진단 같은 것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국회 통과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부터 손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 꼽히고 시행령 행정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조치다.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인한 도심 주택 공급 부족, 뭐 이건 정확한 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 안정성이 현행의 50%입니다. 구조 안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건물이 이제 3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30년 뒤에 재건축은 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30년 뒤에 무너질까 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30년 만에 무너질 만큼 이렇게 약하게 짓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이제 녹물이 나오고 뭐 주차난이 심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건데 현 정부에서는 이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50% 비중을 절반 정도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당시 2018년도 강화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기만 하게 되면 낡든 녹물이 나오든 주차가 심각하든 어쨌든 그냥 살아라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50% 늘려놨는데 이것을 다시 줄이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30%에서 50%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어쨌든 50%를 다시 기존대로 환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뭐 사실은 재건축 사업이 막혔었죠. 뭐 구조안전성이 그게 보세요. 30년 지났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못 받게 되니까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았던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공급이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의 가격이 상승해서 전반적인 부동산의 급등을 일으켰던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풀리게 되고,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서울시 이제 수건 사업이죠. 그죠? 서울시에서는 여러분 누차 얘기했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고서는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몇 년 가게 되면요. 나중에 정말 답이 없어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당장은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게 되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 맞죠. 호재가 되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 공급을 한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고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에서 계속 공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수요자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그래야지만 영끌족들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수요도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안정, 가격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장기간이 필요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안 합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기존 정부에서는 5년의 임기 동안이니까 지금 이거는 무조건 집값 잡으려면 단 한 가지 재개발 재건축 풀어서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건데 5년 내로는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임기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욕을 먹겠죠. 그리고 내년 그 다음 정부에서 어떤 그 집값 잡는 거에 대한 칭찬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당장 누를 수 있는 나중에 올라가든 말건 다음 정권에서 올라가든 말건 당장은 누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여러분들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됐죠. 너도 나도 이제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야지만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서울에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라면 이것을 풀어주면서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그런 정책을 쓰는 방법 외에는 아예 없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줘라. 이게 모순된 말이 아니라 그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 상승 우려가 있죠.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풀어주게 되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뭐 필연적이다. 필연적이기 때문에 좀 놔둬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놔두는 모습을 보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의논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든가 뭐 지위양도 금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 서울시에서도 현재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일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일이거든요. 이걸 좀 더 앞당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역세권의 재건축률 500% 이런 것들도 뭡니까? 결국은 다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어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공급 중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완화시킨다든가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시킨다든가
취득세, 종부세 등 세제 재편한다든가 임대차 3법의 개정이나 신도시 특별법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공약들인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172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개정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서 진통이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약 이행 가능 시기, 고려사항 등 종합적으로 인수위 보고해서 바꿔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것은 지금 윤석열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적 건축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뭐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승도 당분간 이끌어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죠. 지역별로 공급이 충분하다 이런 곳에서는 정책이 완화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겠고, 저는 뭐 서울 쪽을 이제 주로 다루는데 서울에서는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 확실시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